네, 그래서 어텐션 거의 이제 많이 저희가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시퀀스 아웃풋을 저희가 생성을 해내는 이런 디코딩 과정에서 매번 저희가 보통 이제 시퀀스로 이제 아웃풋 생성할 때는 이제 워드들 하나하나를 이제 아웃풋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다음 번째 이제 생성을 이제 해야 되는 워드로서 그 워드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여기서 뭔가 이런 단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런 뭔가 여기서 이제 템플릿 벡터를 생성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 액티베이션 맵에 총 9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9개마다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갖고 내적 혹은 그 스코어를 구하고 그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9개의 각각의 벡터에 걸리는 그 가중치를 저희가 할당을 한 후에 그거를 사용을 해서 가중 합을 해갖고 이제 총 9개의 벡터가 아니라 9개의 가중 합인 이제 하나짜리의 벡터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텐션이 동작하는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에서는 뭐 이렇게 신기하게 또 이렇게 좀 해당 워드를 생성할 때 잘 보고 있더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습 저희는 어느 단어를 생성할 때 어디를 봐야 될지 즉 그러니까 이 RNN에서는 지금 매 타임스텝마다 아웃풋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답으로서 생성해야 되는 이 워드랑요. 그 다음엔 그 다음 번째 이제 보고자 하는 그 템플릿 벡터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슈퍼비전을 여기다가만 이제 걸어줍니다. 단어가 틀렸다. 그럼 bird flying over the sea를 cat flying이라고 했다. 그러면 cat을 이제 bird로 바꾸도록 이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네, 어텐션 모델은 좀 간접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이 버드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백프랍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인풋이니까 이제 바꿀 거는 없고요. 인풋 자체를 저희가 바꾸지는 보통 않고요. 근데 저 인풋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풋 자체를 바꿈으로써 이제 저희가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것도 하고 피카소 스타일, 고흐 스타일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저 인풋 자체도 이제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되고 인풋을 저희가 굳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걔한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인풋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으나 이제 그 인풋 자체도 저희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혹은 어떤 인풋 언어를 조금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도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어쨌건 이제 여기로 그레디언트 흘리고 여기로 그레디언트 흘러가고 얘가 결국은 이쪽 어텐션 모듈로 이제 가서 이 어텐션 모듈의 코에피션트도 역시 또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 모듈은 좀 뭔가 간접적으로 학습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여기에서 발생한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이 전체 네트워크가 싹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봤더니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제 해당 단어에서 이렇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고 있더라. 이런 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VQA 문제는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사진 한 장과 이 사진에 해당하는 질문을 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내도록 하는 게 VQA의 문제가 됩니다.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럭에 이렇게 좀 특징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또 볼드 이글, 이렇게 대머리 독수리다,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맞추고, 이런.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아까 그 이미지 캡션 모델은 배웠고요. 이번에는 거의 이제 유사한 모델로요. 그냥 굉장히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거의 유사한 세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이제 CNN을 돌려서 아까처럼 여기서의 캡션 모델에서 여기서 뽑는 이 3x3의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저희가 뽑게 되겠죠. 위치별로. 네, 그거를 역시 또 똑같이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뭔가 4x3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액티베이션 맵을 이만큼 뽑은 겁니다. 이게 요 지점에서의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이제 LSTM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텐션 모듈이 그냥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블럼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고 캡션은 이미지 하나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이제 생성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 설명글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해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질문이라는 어떤 인풋이 입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RNN의 입력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뭔가 생성을 해주진 않고요. 인풋으로 지금 각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퀀셜하게 이렇게 RNN에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정보를. 네, 그 다음엔 이 정보를 하나하나 소화를 해서 뭔가 네, 이 저기 질문을 저희가 읽을 때에도요. 이게 보면 which라고 하면 무엇 뭔가 이제 장소나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무엇인지 몰라도 뭐 이렇게 물체 같은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is the brown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면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읽었으면 저희가 이 이미지상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갈색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브라운이 뭔가 들어가면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아웃풋으로 내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쭉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를 한 후에 답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답을 이렇게 도출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퀘스천을 이해만 하고 있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어는 생성을 하진 않았지만 않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아웃풋인 그 어텐션로 써야 되는 그 템플릿 벡터를 생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원디멘저널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이런 이제 파이버들에다가 쭉쭉쭉 저희가 이렇게 막 매칭을 시켜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벡터에서 기본적으로 브라운에 해당하는 어떤 디멘전이 뭐 요쯤에 한 디멘전이 브라운을 나타낸다. 그럼 요 브라운 디멘전을 이렇게 1로 키고 나머지 뭔가 0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브라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웃풋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여기서는 실제로 생성할 단어는 뭐 아직은 이렇다하게 없고 다만 어텐션에 쓰일 어떤 그 템플릿 벡터는 매 타임스텝마다 해갖고 적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미지랑 같이 들어가서 여기에 어텐션 모듈이 생기고 생긴 게 아니라 어텐션 모듈이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오는 어텐션 맵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 그 저기 액티베이션 맵, 피처 맵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여기서는 총 그 파이버 아니면 그 벡터가 총 12개가 있죠. 4x3이니까. 그래서 12개의 벡터의 가중합이 되어서 여기가 가중합이 되어서 이 RNN에서 이제 입력 단어와 함께 같이 이제 해당 피처 벡터,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가중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피처 벡터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 뭐냐면 퀘스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벡터도 역시 별다른 게 없이 요 액티베이션 맵 요거 하나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나. 뭔가 다음 번째 어텐션으로 이렇게 사용할 그 템플릿 벡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 단에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볼 수가 있냐면 뭔가 브라운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뭐 브레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퀘스천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미지상에서 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였구나 해갖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를 종합적으로 추출해주고요. 즉 브라운이면서 뭔가 브레드인 어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이 퀘스천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그 벡터를 얘랑 또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적을 해서 맞춰봐서 여기가 그런 게 좀 세게 있구나라는 것을 뽑게 되고요. 그 벡터랑 그 벡터 그러니까 역시 가중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컨텍스트 벡터 또 한 줄이 나올 것이고 그거를 어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조금 변화를 해갖고 이렇게 몇 번 통과를 시켜서 답을 내주는 형태의 뉴럴 네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이게 뭐 글쎄요. 이게 답이 which is the brown bread? 네. 그러면 그럼 여기에는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여기에는 뭐 이렇게 뭐 브라운이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니까 브라운에 해당하는 값이 클 거고 브레드에 해당하는 색깔이 클 거고요. which is the brown bread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특정 빵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피처 맵의 다른 정보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브라운 브레드가 있다는 건 알겠고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소보로 빵이다 아니면 무슨 빵이다 뭐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런 오브젝트 정보가 이제 추출이 되어져서 즉 그런 식으로의
이제 퀘스천의 답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게끔 어떤 그 뉴럴넷의 그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서 학습이 되어서 이제 답을 최종적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 VQA. 뭐 하여튼 굉장히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거의 동일한 모델을 그냥 쓰면 이제 된다. 그러니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이 이제 시퀀스인 거는 뭐 저희가 캡션이나 어떤 이 VQA나 그러니까 VQA도 단어 하나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cat 그 다음에 마침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Y라고 했으니까 to cut the cake with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시퀀스로의 아웃풋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데이터와 그거에 연동이 되어져 있는 어텐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풋도 아웃풋도 모조리 다 시퀀스인 형태, 즉 그러니까 이게 뭐 번역도 있고요. 그다음엔 또 챗봇 같은 경우에 이제 질의응답이나 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이런 거. Are you free tomorrow? 그다음에 뭐 yes, what's up? 이런 단어를 이제 저희가 생성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LSTM에서 시퀀셜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쭉 LSTM을 태워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저희가 함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여기 벡터를 이거 뭐 괜히 dot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누가 그냥 적당히 이름을 붙인 거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 벡터는 일단은 LSTM이나 RNN에서 이런 퀘스천 이거는 이제 그렇죠. 이거는 뭐 incoming 어떤 메시지 아니면 이제 뭐 저 사람이 이야기한 어떤 그 문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되고, 이제 어텐션에서도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저기 이미지 캡션에서도 기억을 해보시면 어텐션이 있었던 모델과 없었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 나온 이 이미지의 정보를 처음에만 집어넣어 줌으로써 RNN을 마치 이렇게 좀 딱 그 점화를 시켜갖고 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요 해당 이미지의 벡터로 딱 점화를 시켜서 아웃풋을 쭉쭉쭉 뽑아내는 형태로.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처음에 한 번만 넣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엔 지금은 어텐션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요 인풋 이미지가 처음에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어텐션 웨이티드 된 가중 합에 해당하는 벡터가 매 타임 스텝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은 그 아까처럼 어텐션이 없었던 버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마지막의 벡터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이런 어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한 그 문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되고, 그거를 뭔가 RNN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주어서 이제는 내가 어떤 단어를 생성해야 되는가 이 생성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yes, was, up 뭐 이런 단어들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텐션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면 또 이런 번역에서도 또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은 그래서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문장이 나오되 그 문장이 이제 그 해당 번역에 해당하는 언어로 저희가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I go to school을 뭐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이렇게 페어링을 하면 그런 영어 한글 페어를 잔뜩 만들어서 이 모델을 그냥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 시퀀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한다 그러면 영어를 쭉 받아서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초기 디코딩 단에서의 초기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단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나는 학교에 뭐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뭐 한글이라면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데 쓰이는 초기 벡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텐션이 없을 때의 버전이고요. 어텐션이 있을 때의 버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던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비록 여기서 생성한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이런 정보들을 지금까지 나온 어떤 단어들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벡터이긴 한데, 그런데 주로 이제 이 단어에 해당하는 정보가 좀 많이 포함된 어떤 그런 벡터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난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이게 he를 대표하는 벡터, 그 다음에 loved에 해당하는 벡터인데 그냥 loved는 아니고 이제 그가 뭔가 사랑했다 뭐 요거에 대한 두 개 단어를 다 함축적으로 포함한, 그 다음에 뭐 to, it. 그렇지만 여전히 요 하나하나 벡터들은 어떻게 보면 요 단어들별로 이렇게 워드 레벨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해낸 어떤 그 워드마다의 이제 서로 다른 벡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어텐션을 또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하겠다. 스타트 오브 토큰, 이제 SOT 뭐 이런 뭐 토큰이 들어가면 여기서 생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냥 얘네들의 그냥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왼쪽에서 만들어 놓은 he loved to eat 각각에서 만들어 놓은 요 벡터들을 뭔가 평균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요 마지막 놈, 요 놈만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집어넣어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하여튼 그렇게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뭘 생성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템플릿 벡터, 그러니까 어텐션으로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템플릿 벡터가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템플릿 벡터 하나 만들어지면 이게 다 이 하나하나의 워드들과 내적이 좀 되는 겁니다. 네, 그 점까지 생각하면 점도 있어서 또 내적. 그러면 이제 어떤 거랑 매칭이 잘 되는지, 즉 이거는 뭐냐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생성해야 될 단어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이제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한글은.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부사나 아니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를 나는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벡터가 그런 벡터를 뜻을 나타내고 이걸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이제 목적어나 뭐 그런 부사에 가까운지를 이렇게 가중치 혹은 그 유사도를 구해서 걔네들을 위주로 해서 가중평균을 여기서 내서 그 가중평균을 이 뒤로 돌아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인풋으로의 커넥션이 됩니다. 그러면 부사에 해당하는 것 혹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먹는 것을이니까 먹는에 해당하는 단어의 가중치가 좀 많이 걸린 채로 이 벡터가 뭔가 그런 벡터를 찾고자 하는 형태로 이제 이게 나왔다면 이제 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많이 가중치가 걸려져서 그러니까 거의 이 벡터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뭐 나는이 아니라 그는이네요. 그는 뭐 먹는 것을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쭉쭉쭉 이제 어텐션 기반의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이제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시퀀스 투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를 받아서 또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RNN 기반의 모델, 저희가 배운 그 모델이고 이제 어텐션을 이제 가미를 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RG자로 시작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영어래 저기 중국말이 나오고요. 한자로 된 중국말이 나오고 저것들을 쭉 RNN을 태워갖고 인코딩을 각 단어별로 하는 겁니다. 각 단어별로 따로따로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단어 하나하나별로 하나하나 해당하는 이제 워드 레벨의 벡터들을 뽑아낸 다음에 디코딩을 할 때는 그 어텐션 웨이트, 그러니까 어텐션 가중치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화살표의 굵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지를 생성할 때는 뭔가 저 RG자나 뭐 이런 데에 화살표가 좀 굵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해당 단어를 생성할 때 이제 해당 부분들을 좀 잘 보더라. 뭐 이런 어텐션 그 가중치를 뭔가 이렇게 시각화를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코드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런 어텐션이 그러니까 디코딩을 할 때 이제 번역되는 어떤 한글 문장이면 한글 문장에서 각 단어를 생성할 때 인풋에서의 주로 어느 단어를 보고 있더라. 그게 이제 어텐션 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좀 시각화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영어 문장을요.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was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거를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뭐 프랑스어 같은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인코딩을 쭉 해서 그러면 디코딩을 할 때에 그 저기 프랑스어라 그러면 프랑스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생성할 때 해당 그 어텐션을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성할 때는 이게 지금 요 인풋 해당하는 워드의 어텐션 맵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성할 때는 더를 보고 있었구나. 이게 아마 뭐 관사인 것 같습니다. L 어포스트로피. 어코드를 생성할 때는 이건 뭐 어그리먼트를 보고 있고요. 여기. 네, 그렇게 해서 뭐 순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이 단어 4개 생성할 때 이걸 그냥 차례대로 봤습니다. 그 다음엔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다음 단어를 생성할 때는 이게 아마도 뭐 프랑스어의 뭔가 어순의 이제 차이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라 다음에 라를 생성하면서 그 템플릿 벡터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템플릿 벡터를 이 하나하나마다 지금 다 이렇게 내적을 저희가 시켜봐서 그 스코어를 뽑잖아요. 그랬을 때 그 스코어가 높게 나온 단어가 바로 얘였습니다. A위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순을 처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제 단어별로
차례대로 해석을 하다가 해석이래 그죠? 번역을 하다가요. 여기서는 갑자기 어순을 뭔가 거꾸로 읽어드리는 이런 어텐션 맵을 생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어텐션을 꼭 이 순서대로 읽어라라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슈퍼바이즈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문법 그 어순에 잘 맞게 그렇게 필요할 때는 거꾸로 읽고 뭐 이런 걸 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이 단어가 지금 environment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 요거에 해당하는 뭐 요 세 단어를 저희가 생성을 할 때는 지금 계속 이 단어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어를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저쪽 프랑스어로 할 때는 이제 한 단어를 여러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저렇게 어텐션을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더라.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번역에 이 어텐션 모델을 쓴 어떤 게 됩니다.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자료에 나오는데 구글의 셀프 어텐션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셀프 어텐션이요? 그 페이퍼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트랜스포머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저도 근데 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거는 어쨌건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어텐션이라는 게요. 이게 뭐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좀 서브 모듈처럼 여기서는 좀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은 중요성이 점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딥러닝의 어떤 발전 트렌드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텍스트를 다룰 때는 뭐 저희가 뭐 타핑 모델링을 하던 그 당시에는 이제 백 오브 워즈라는 걸 썼었죠. 그러니까 순서는 싸그리 다 무시해갖고 개수만 카운트를 합니다. 위치는 전혀 이렇게 무시하고. 근데 지금 여기 RNN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시퀀스 정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쭉 그 순차적으로 이게 순서가 바뀌면 RNN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뭔가 값을 내놓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RNN 기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어텐션이라는 어떤 부가적인 모듈을 좀 붙여서 좀 더 성능을 높이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한 게 지금 배운 이런 예제인데 이거를 이제 스토리상으로는요. 그 시퀀스 데이터를 또 이게 CNN을 기반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CNN. 그래서 사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퀀스 데이터는 그냥 RNN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누군가가 CNN을 그냥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로 써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CNN으로도 이게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일단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써야 이제 시퀀스 데이터의 그 시퀀스 정보를 좀 제대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로 알았는데 그리고 어텐션은 약간 부가적인 모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뭐 최근에 나오는 뭐 트렌드들 중에 몇몇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논문은 뭐 attention is 제목 자체가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제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정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뭐 이런 제목으로 조금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CNN이나 RNN의 구조를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단어별로 따로따로 뭔가 워드 레벨의 인베딩을 그냥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퀀스 정보는 싹 다 무시하고. 근데 여기서 뭔가 어텐션이라는 모듈만 좀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을 해버리겠다. 뭐 약간 이게 좀 이런 논문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CNN, RNN 구조에서 탈피한 그래도 이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더라. 뭐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뭐 Directional Self Attention Network 이것도 뭐 Self Attention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뭐 어텐션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이제 RNN, CNN free.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시퀀스 정보를 이게 시퀀스 데이터인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RNN, CNN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사용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뭔가 탈피해서 이제 어텐션을 하는 뭔가 또 다른 형태의 논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뭐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중요한 게 또 무슨 또 QA 쪽에서 다루는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코어 텐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코어 텐션.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그 자기가 자기를 어텐드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셀프 어텐션.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뭔가 그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I go to school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I go to school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to school 뭐 관사가 없긴 해서 좀 틀린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시밀러리티를요. 그러면 스쿨과 스쿨 간의 시밀러리티는 당연히 높고 얘네들이 또 높겠죠. 근데 고랑 또 여기서 누가 비슷할까 따져보면 I랑 비슷할지 스쿨이랑 비슷할지 투랑 비슷할지 이것들을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이 인풋으로 주어지는 시퀀스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기준으로 잡아서 다른 단어들과의 어떤 그 유사도나 연관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면 그거를 다시 소프트맥스만 거치면 뭔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걸 소프트맥스를 그러니까 내적 값이 워드 인베딩에 대한 어떤 내적 값, 즉 고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뭐 3차원 벡터가 뭐가 있고요. I go to school에 해당하는 뭐 인베딩 벡터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을 다 이렇게 내적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사도 혹은 그 내적 값이 뭐 예를 들면 3, 얘는 한 8, 마이너스 2, 뭐 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총 합이 1이 돼 갖고 뭐 자기 자신은 제일 높겠죠. 이게 확률이 뭐 한 85%, 얘는 뭐 한 10%, 또 얘는 뭐 한 7%, 얘는 이제 한 3% 이런 식으로 확률 값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매트릭스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셀프 어텐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시퀀스 내에서 한 단어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한 단어 한 단어가 나머지 단어들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좀 더 어텐션이 많이 걸려요. 사실 이게 좀 해석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약간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조금은 있긴 한데 어쨌건 뭐 기본적인 어떤 그 계산하는 어떤 그 정보의 종류라는 정보의 특성은 그냥 이 유사도를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뭐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고 이런 정보를 뭐 요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갖고 뭔가 그 번역에도 활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NLP 태스크에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러한 이제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그 어텐션을 이제 뽑아내는 이런 셀프 어텐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어 어텐션은 이제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퀘스천 앤서링이 아까 VQA라는 거를 배우셨고요. 이번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요. 지문이 주어지고 이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VQA에서 이쪽에다가는 이제 지문이 한 이미지 대신에 이 다큐먼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큐먼트 지문 그리고 질문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퀀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코어 텐션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where 하나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퀀스가 하나는 지문이고 하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단어 하나를 기준으로 또 아까처럼 하는 겁니다. 요 where에 해당하는 뭐 인베딩 벡터를 데니얼 앤드 산드라 뭐 저니드 이 각각의 인베딩 벡터들의 내적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맥스로 취하면 뭐 합이 1인 형태로 또 난제로 값의 프로바빌리티가 나오겠죠. 즉 그 말은 where라는 단어가 이제 이 지문에서의 주어진 뭐 한 30개 단어들에 대한 어떤 어텐션 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where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글쎄요. 키친에 해당하는 단어랑 뭔가 인베딩 벡터의 내적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공통적으로 뭔가 장소를 나타낼 테니까요. 이게 뭐 좀 소설처럼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네, 임베딩 벡터를 그냥 워드 임베딩해서 저희가 뭐 프리트레인드된 워드 임베딩을 써갖고 네, 그렇게 이제 코사인 시밀러 아니 저기 그냥 내적을 해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뭐 웨어랑 상관없는 곳은 뭐 글쎄요 뭐 존이나 산드라는 이거랑은 얘네들은 웨어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밀러리티 혹은 내적 값이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얘에서 이제 얘네들 30개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어텐션 맵이 있고요. 또 이즈, 또 데니얼이 또 바라보는 그쪽 그런 어텐션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또 단어,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 하나를 이제 특정 하나를 골라서 이제 걔와 이제 퀘스천에 있는 이 세 개의 단어들 간의 어떤 그 유사도를 쭉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텐션 맵은 바로 데니얼 하나가 바라보는 퀘스천 단어 3개에 대한 이런 어텐션 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거의 똑같은 그 내적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고 뭐 사실 요 차이인데 어쨌건 이러한 식의 이제 어텐션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코어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호 어텐션. 그러니까 내가 쟤에 대한 어텐션을 갖고 있으면 쟤는 또 나 혹은 내가 이렇게 속한 시퀀스에 대한 어떤 어텐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어 어텐션 기반으로 뭔가 이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 즉 지문, 질문,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뽑기 위한 태스크를 또 그런 코어 텐션을 또 활용을 해서 또 뽑고 뭐 그런 어프로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트랜스포머 혹은 저기 어텐션이지 올 유니드 그것도 뭐 하여튼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저기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텐션 모델에서.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뭐 거의 한 3주 정도를 저희가 할애를 해서 RNN, 그 다음엔 LSTM, 그 다음엔 또 어텐션 모델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하여튼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뭐 기본 개념은 그래도 잘 좀 알아두시면 결국은 얘네들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확장이 되는데 결국 그래도 코어 핵심 모듈은 여기 이런 구조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사실 좀 뭘 할지 좀 한번 의견을 좀 구하고자 좀 이렇게 하여튼 다 갖고 있는 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모델이나 뭐 LSTM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지난 학기에 요 과정에 이제 지난 학기 수업에서 제가 좀 커버를 했던 부분이어서 이미 좀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때 좀 잘 뭔가 공부를 하셨다면 또 중복이 되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커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좀 커버를 역시 했는데 또 중요해서 좀 그렇게 커버를 좀 할 만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좀 애초에 제가 좀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거를 또 이렇게 또 한 렉처가 또 이렇게 준비가 이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다 만든 건데 이건 뭐 사실 이건 좀 코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도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코드랑 데이터셋이 다 있거든요. 네. 그냥 뭐 돌려보시면 코드 자체는 뭐 크게 사실 어렵지는 않고요. 그 딥러닝 관련한 코드는 또 이게 파이토치라는 좀 굉장히 쉬운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 되어 있어서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게 하여튼 그 뭐든지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 뭐 다 이러니 해도 사실 전처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엔 또 이런 저희가 뭔가 개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코딩을 하려 그러면 환경 설정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IDE를 뭘 써야 되는 거냐, 뭐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다 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 딥러닝 코딩은 굉장히 쉽고요. 그 세팅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그 구글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숱하게 찾아봅니다. 에러 또 복붙해갖고 보통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오는 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해보고 하여튼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꽤 많은 양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좀 해보려다가 뭐
뭐 시간도 없고 뭐 에러 나면 저 어떻게 고칠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학생이 뭐 뚝딱뚝딱 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 원래 만든 학생이야 뭐 이미 다 깔려져 있었을 거고 이제 다른 학생한테 한번 좀 해보라고 했더니 뭐 한 2, 30분, 3, 40분 걸려서 막 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 그래도 꽤 그래도 경험이 많은데 뭐, 예, 뭐 하여튼 환경 설정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저거 깔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환경이 설정만 되면 예, 코드를 돌리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어렵지는 않고요. 저 코드 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무비 리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영화 네이버에 이제 평점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게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에 대한 이런 평가글을 사람들이 달고 이런 좀 비속어는 뭐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저 점수가 이제 있죠. 그러면 저 점수를 어떻게 보면 저 문장을 대변하는 어떤 센티멘트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그 RNN LSTM 배울 때에 그 큰 그림에서의 이 모델로서 뭐 one to many, 뭐 many to one, 그 다음에 뭐 many to many,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여기 딱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는 뭐 시퀀스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미지가 들어가서 뭔가 캡션을 쭉쭉쭉 만들어낸다. 이거는 one to many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적인 측면 아니면은 네, 아까 번역 같은 걸 했었으니까 이거는 번역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I go to school 이러면 이게 이 다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하게 되는 many to many가 이제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는요 문장을 시퀀스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기냐 아니냐 뭐 이런 결론을 내어주도록 하는 모델로 한다면 이건 many to one에 해당하는 모델이 되겠죠. 네, 그냥 이렇게 RNN을 구성을 해서 좀 뭐 하면은 그냥 되고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프로블럼 세팅을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는요 이런 문장 요거 뭐 이런 게 하나하나의 단어의 시퀀스들로 들어오되 최종적인 아웃풋 노드로는 보통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는 이제 양이냐 음이냐 그러니까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센티멘트로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실수 값이 있잖아요. 좀 더 좀 다각화된 아니면 좀 멀티 레벨로 이렇게 그 센티멘트 등급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실수 값 자체로 저희가 이거를 리그레션 문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단에서의 그 RNN 모듈이나 이거는 그대로 바뀌지가 않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아웃풋 노드가 노드 하나짜리로 나가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 그 스케일러 밸류 그거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나가고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 그 다음엔 그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보통은 마지막을 리니어 레이어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난 리니어 유닛도 거치지 않습니다. 시그모이드나 뭐 렐로나 뭐 이런 걸 안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거기다가 로스로 쓸 때는 네, 이 점수와의 그냥 그 리그레션으로서의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로스를 쓰는 거죠. 얘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난리니어 유닛 하나도 안 거치고 만들어낸 값이 뭐 한 7.3이다. 근데 이게 10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로스가 2.7만큼 발생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그레션으로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거를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만들고자 하면 그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5점을 기준으로 좀 잘라서 5점 이하는 저희가 뭐 네거티브 센티멘트, 5점 이상은 포지티브 센티멘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요. 아까는 이게 에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트레이닝 로스라는 게 결국 민 스퀘어드 에러, 즉 트레이닝 및 테스트 로스가 이 뒤쪽에서 이제 코드들의 샘플이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이런 식의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게 그 점수의 평균적인 에러 값의 차이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저희 학생이 이제 그 1점부터 이제 10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빵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하나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이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UI적인 문제입니다.
별이 1점부터 5점까지 별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딱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이라는 0 아무것도 없는 별을 저희가 클릭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별이 이제 1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눌러졌다. 그거는 이제 입력을 안 한 게 되니까요. 뭐 하여튼 그래서 별이 하나짜리와 이제 10개짜리가 있는데 요 레인지를 이제 0에서 그냥 1로 그냥 노멀라이즈를 그냥 편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그레션으로 여전히 했고요. 그랬을 때 나타난 이제 평균적인 어떤 스코어의 에러 값이 이게 테스트 단에서는 이제 mean absolute error, 그러니까 squared loss가 아니라 이제 absolute error로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0.18점 정도의 스코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제 여기다가 9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에서 10을 0에서 1 사이로 저희가 압축을 했기 때문에 9를 1의 레인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별점 그 스코어의 스케일이라면 9배를 해서 9배 맞나요? 9배? 왜 이렇게 크죠 근데? 아 그렇죠. 9배 하면 이게 대충 한 1이 되죠. 1. 그러니까 별 하나 정도 차이로 이제 맞추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 에러입니다. 테스트 에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 한 9배를 해주니까 뭐 한 별 2개 좀 넘게 정도 차이로 예측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선 하더라.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뽑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가 뭐 저도 실제로 많이 하여튼 여러 번 겪은 문제고 사실 그런데 이게 리그레션 세팅보다 많은 경우 이제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이 조금 더 이제 좀 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평점을 저희가 맞추기보다는 이제 러프하게 이거는 포지티브, 이거는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조금은 더 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뭐 내일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231만 5천 원. 요 값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단지 저희는 오늘 값에 비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요것만 맞추면 뭐 그래도 좀 충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 이렇게 뭐냐 뭐 아니면 도 약간 요 두 개를 맞추는 뭐 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해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경우에 좀 더 좀 뭐 문제도 좀 더 쉬워지면서 좀 뭐 그걸로도 뭐 충분히 이제 말이 되는 뭐 그런 세팅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전처리를 이제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싹싹 나누면 되고요. 사실 근데 이게 5점으로 나누는 게 이게 좀 맞는 이게 어떻게 보면 5점이 잘한 기준일까요? 좋은 기준일까요? 5점이? 그러니까 일단은 1에서부터 10점까지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5점을 좀 해서 예를 들면 5 이하? 그러니까 좋죠. 이거 5 이하. 그러면 6 이상 이렇게 되고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더 저희가 머리를 쓴다면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좀 잘 설계를 한다면 저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개수요? 개수를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 케이스를 반으로 갈랐을 때 네. 그러니까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네. 반으로 잘랐다. 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값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평점의 평균 값이 예를 들면 뭐 한 7점이 있다. 하여튼 리뷰를 남겼으면 이 사람들이 뭔가 악감정으로 일부러 리뷰를 쓰는 사람이 많을 거냐. 아니면 이게 좀 뭔가 좀 감명 깊어서 좋은 말 쓰려고 굳이 리뷰를 남긴 사람들이 많을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하여튼 후자가 좀 더 많다면 네. 평균 값은 평균 별점은 이게 레인지 자체는 1에서 9까지 있어도 평균 값 자체는 그게 아니라 뭐 한 7점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뷰의 평균적인 스코어 딱 그 점이 뭐냐면 그거보다 작은 값과 그거보다 큰 값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숫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러프하게 숫자가 정확하게 동일한 지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중간값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평균 혹은 중간값 그런 거를 트레시홀드로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제 생각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 한 7점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7점 근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점, 7점, 8점 정도 8점은 좀 높네요. 뭐 한 6점, 7점 정도의 리뷰를 저희가 한번 읽어본다고 치면 여기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좀 극단적인 거를 뽑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여기 6점, 7점 정도의 리뷰를 보면 이게 사실 사람이 봐도 이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좀 구별을 하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모델한테 그런 데이터들을 잔뜩 줘서 이거를 굳이 저희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얘는 포지티브야, 얘는 네거티브야 라고
데이터를 준비해서 줘봐야 모델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혼란만 좀 생기고 뭐 그런 데이터가 어떤 좀 유의미한 예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뭐 썼던 어떤 과거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를 그냥 좀 중간 데이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인 데이터만을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점으로는 뭐 8, 9, 10은 포지티브로 그 다음엔 한 1, 2, 3, 4 정도는 네거티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 7에 해당하는 점수는 그거 해당하는 데이터는 버리는 거예요. 사실 좀 피 같은 데이터를 버리면 좀 아깝긴 합니다. 즉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개수가 줄면 그만큼 이제 좀 성능이 좀 적어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어디에 적용을 했었냐면 이제 뭐 빅데이터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싹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됐고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통계를 낸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하냐를 보면 다 돈 들여서 사람들한테 뭔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돈 들여서 전화를 해갖고 굳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1,000만 원 내면 뭐 한 500명, 그다음에 뭐 2천만 원, 뭐 한 뭐 1,000명, 뭐 이렇게 일단 명수당 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베이를 사실 돌리면 사실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요소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정확하게는 좀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사람도 그래도 돈 받고 하는 건데 뭔가 예를 들면 그래서 좀 더 성심성의껏 그래도 잘 그걸 해주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질 자체는 좋은데 그게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뭔가 이제 서베이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특정 주제로서는 뭘 했냐면 그 헬스케어 온라인 헬스케어 포럼 그러니까 이제 뭐 당뇨병 환자들의 모임 뭐 이런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 이용자들의 어떤 의도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서베이에 참여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 준다 뭐 이러면 사실 좀 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뭐 한 1,000원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또 하여튼 뭐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모았냐면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의 애드 그러니까 그 광고를 또 활용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돈을 주고요. 저희가 헬스케어 뭐 다이어비리즈 뭐 포럼 아니면 다이어비리즈 뭐 인포메이션 뭐 이런 걸 친 사람들 그런 특정 키워드 쿼리를 입력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광고를 맨 위에 뜨도록 뭔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걸 띄워주면 구글은 그거를 누군가가 클릭을 했을 때 저희한테 차지를 해요. 네, 걔네들이 뭐 엉뚱한데 해갖고 한 명도 안 클릭했으면 구글도 좀 돈 받아가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저희한테 돈을 차지를 하고요. 구글에서나 뭐 이런 데서도 다 그런 광고가 하여튼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의 어떤 주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시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걸 클릭할 법한 사람한테 잘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게 또 넓게 보면 이제 그런 퍼스널라이즈드 레커멘데이션에 해당이 되고 개인화된 추천. 어쨌든 그래서 뭐 구글이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해줄 거라 보고 저희는 뭐 좀 돈을 들여서 이렇게 100만 원 버지 설정을 해주면 구글이 이제 100만 원 다 쓸 때까지 이제 광고를 보여주고 클릭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뭐 구글 폼즈 같은 게 있어서 서베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거기서 실제로 서베이를 해주면 이제 고마운 거고 뭐 아니면 사실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았습니다. 돈을 뭐 몇백만 원 써갖고 한 100명 정도 서베이를 모았는데 이게 뭐 그런 겁니다. 뭐 어떤 질문을 주고 거기서도 저희가 이제 애매한 영역의 데이터는 이게 참 이게 아주 그렇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데이터의 사용을 그냥 걔네들도 그냥 정확하게 어떤 트레시홀드 정해갖고 아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7점 이상, 뭐 7점 이하, 아니 그러니까 6점 이하 뭐 이렇게 했더니 뭐가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애매한 데이터들이 좀 대다수고 걔네들이 하여튼 좀 헷갈리게 좀 오히려 만든. 그래서 좀 아쉽지만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별점이 총 7개 단계다. 그러면 처음 2개, 저기 그러니까 끝에 2개를 쓰고 예를 들면 가운데 세 개의 레벨은 저희가 버린 겁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 데이터 수는 확 줍니다. 그러니까 100명 겨우 모았는데 데이터가 뭐 한 3, 40으로 줍니다. 사실. 그러면 3, 40명 갖고 뭔가 학습을 해서 뭔가 예측 실험을 했다 그러면 사실 좀 되게 3, 40명이면 좀 약간 좀 빈약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높은 별점에 웨이트를 좀 주는 건 네. 그러니까 네. 그 웨이트의 문제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골라내고 이게 버릴 건 버린다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이제 웨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포함시키는 웨이트를 1로, 그렇지, 버리는 이제 웨이트를 0으로 준 거가 되고, 예를 들면 뭐 별점을 이제 극단적으로 줬을수록 더 가중치를 좀 실수값으로 줘서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를 해주도록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사실 가중치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뭐 약간 그런 것도 또 하이퍼 파라미터적인 이슈여서 뭐 그걸 어떻게 줄지에 대한 그 기준도 또 세우기가 애매하고요. 애매하다라는 건 뭐냐? 저희는 어찌됐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의 액큐러시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좀 잘 좀 조절을 했을 때에 뭔가 테스트 액큐러시가 뭔가 확확 좀 올라가면 뭔가 그걸 잘 조절을 해볼 텐데, 또, 네, 뭐 안 해봐서 제가 모르지만, 뭐,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점의 데이터를 버리는 작업은 불가능한 문제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리그레이션으로 이제 평점 자체를 예측하는 문제에 적용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때 저기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간 분류를 예측을 나중에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아놓은 그 극단적인 데이터 내에서만 이제 학습 및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한 40명, 30명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또 쪼개서 뭐 한 25명, 5명으로 또 쪼개잖아요. 25명으로 트레인하고 5명으로 테스트를 하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네, 또 저기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코드는요, 일단은 뭐 어떤 그 네이버 평점을 이제 크롤링을 하는 코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단어들별로 다 쪼개고, 그 다음엔 그 단어들의 어떤 동사 원형으로 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을 하도록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뭔가 또 변환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한 겁니다. 이게 몰프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몰폴로지컬 어널리시스 해갖고요. 저게 뭐 몰폴로지, 뭐 이게 뭐 아마 무슨 언어에서의 무슨 그런 형태소인 건가,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의 라이브러리가 이 한글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들이 뭐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 중에 그나마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코 NLP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썼고요. 네, 뭐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거 코드는 좀 뭐 다양한 그런 저기 리그레션 기법들을 이렇게 좀 코드로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학생이.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모델에서부터 해서 RNN 혹은 CNN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기계학습 모델 중에 뭐 이게 리그레션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엔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레귤러라이즈드 버전인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것과, 네, 이런 식의 이제 L2 노음을 레귤라이제이션 텀으로 넣은 리치 리그레션과, 이것도 뭐 L1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라쏘라고 불리는 방식이죠. 아시죠? 네. 네, 그 다음엔 뭐 또 이제 리그레션,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 그래도 좀 더 성능이 좀 좋다라고 알려진 방법론들이 이런 부스팅이라고 하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론들이 있고요. 그 앙상블이라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에 있는 방법론들이고, 거기서 이제 몇몇 이제 좀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부스팅을 쓰되 이제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쓴 거고, 뭐 그다음에 이게, 네, 뭐 하여튼 이렇게 했더니 뭐 좀, 근데 이게 뭐 이 학생이 좀 더 뭔가 더 실험을 좀 더 잘 해보면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약간 이 부스팅 모델이 그 리치 리그레션보다 더 성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아마도 파인 튜닝이나 뭐좀, 네, 조금 더 손 보면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0.236인데 이거 좀, 네, 이렇게 낮잖아요. 이게 아마, 네, 이것도, 네. 이건 프리딕션 에러네요. 프리딕션 에러. 좀 굳이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네. 그냥 이건 뭐 그냥 보시면 이제 뭐 하나 머신러닝 모델 하나 딱 클래스 하나 이렇게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fit이라는 함수에다가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이즈 된 어떤 그냥, 네, 그 API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만, 그러니까 저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뭐 리그레서, 그러니까 이제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뭐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이제 그 차일드 클래스로서 이제 상속을 받는 어떤 특정 그 차일드 클래스로서 뭔가 리니어 리그레서 뭐 아니면은 저기 리치 리그레서, 라쏘 뭐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뭐 이런 다양한 특정 서브 그 저기 차일드 클래스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다 이제 그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인 그 리그레서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이렇게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뭐 해당 방법에 맞게 이게 이제 fit이고요. 그 fit은 뭐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 벡터들 세트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블들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학습이 다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한 이 리그레서 중에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모델에 역시 마찬가지로 predict라는 펑션은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피처 벡터들을 쭉 넣어주면 이게 어떤 그 얘가 예측을 하는 어떤 그 영화 평점들이 나올 거고 이제 그놈을 이제 실제 얘에 해당하는 답,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답과 이렇게 비교를 하되 그걸 이제 앱솔루트 밸류들의 합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한 요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미인이니까 이건 평균이네요. 합이 아니라. 네, 뭐 그렇더라고 봅니다. 0.23. 네. 리치 리그레션은 이게 0.25니까 좀 더 앙상블이 잘했네요. 네, 그 다음엔 뭐 LSTM으로 써서 매니투원으로도 만들어 봤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파이톨치 저기 라이브러리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이제 쓴 이제 그 RNN 저기 매니투원 모델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뭔가 GRU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LSTM 셀을 쓴 게 아니라 GRU 셀을 쓴 거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어는 몇 개를 구성했느냐? 뭐 두 개. RNN도 이렇게 저기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NN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인풋 단어가 하나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RNN 레이어를 하나를 더 쌓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어떤 RNN 셀을 이렇게 위에 두되 여기서 생성된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일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엔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해갖고 넘겨주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인풋이 그 저희가 준 그 어떤 워드 인풋이 아니라 이 아래쪽 로워 레이어에서 만든 그 RNN이 만들어준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게 이제 두 번째 레이어의 이제 RNN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 레이어를 뭐 한 두 개쯤 뭐 이건 아마 두 개를 쌓은 게 아니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저기 그 리니어 레이어로 그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레이어로 쌓았을 겁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RNN으로 매니투원을 좀 구성을 해갖고 뭐 나름대로 여기 드롭아웃이라는 거. 드롭아웃은 그 네, 드롭아웃 아시나요? 다 드롭아웃. 딥러닝에서 이제 드롭아웃. 이거가 이제 그냥 네, 네트워크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디세이블 시켜줌으로써 좀 뭔가 좀 무효화를 이제 그때그때 좀 서로 다른 애들 무효화를 시켜줌으로써 좀 학습의 성능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뭐 그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추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하면은 된다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CNN으로 이렇게 좀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리그레션 태스크를 또 CNN에 대해서 또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요거를 그래서 좀 코드 레벨로 좀 저희가 좀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엔 또 지금 그런 옵션이 저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조금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텍스트 쪽,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걸로는 이게 있습니다. 컨버루션이라서 그래도 한번 좀 잘 리뷰를 해서 이게 텍스트 단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는 그런 이제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제가 또 썼던 강의 자료이자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뭐 보시면 저 뒤쪽에 슬라이드가 되게 좀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에 해당하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CNN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CNN을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 배울 만한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요 간 혹은 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요것도 아마 작년에 좀 그걸 했을 텐데 네 이거 뭐 또 이런 것도 하여튼 있는데요. 뭐 이건 이미지 생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뭐 네, 이런 이미지를 받아다가 뭔가 이런 어떤 네, 이 얼룩말을 뭐 이런 갈색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생성을 해라라고 한다면 사람 얼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잔뜩 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하나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너러티브 모델로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나온 이제 그냥 순수하게 생성하는 모델로서의 어떤 그게 이제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는 게 뭐 한 이게 언제 나왔나? October 27쓰니까 뭐 한 네, 한 2주 전에 나온 모델이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보통 생성된 이제 얼굴 이미지가 여기도 있는데 좀 얼굴 이미지를 저희가 잔뜩 주면 얘가 이런 뭔가 좀 제대로 된 얼굴 이미지들을 주면 얘가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뭔가 희끄무리하고 사실 이게 사람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좀 사실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이 사람은 귀도 없어 보이고요. 네, 어쨌건 뭐 이게 좀 직접 뭔가 실생활에서 실제 사진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델한테 저희가 그래도 이런 진짜 사진들 좀 한 몇백 장, 몇천 장, 몇만 장 정도 줘서 얘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퀄러티가 요즘은 이제 방금 보셨던 이 프로그레시브 간이 좀 최근에 유명한데 이게 이런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이게 아마 진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얼굴 이미지들을 뭐 한 만 장 줬을 때 얘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네, 굉장히 훌륭하죠.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간 혹은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 쪽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제 요게 그 텍스트 쪽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게요. 시퀀스를 입력을 받아서 저희가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면 매니 투 원 모델이 있고 그거는 생성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받아서 기냐 아니냐 아니면 스코어 숫자 하나 딱 딸랑 그 숫자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근데 생성 모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네, 이런 뭔가 네, 이미지면 이게 생성해내야 되는 정보가 엄청 많죠. 픽셀도 여기서는 뭐 못해도 뭐 한 몇천 몇만 개는 돼 보이고요. 그 하나하나마다 RGB라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번역이나 뭐 이런 것도요. 단어들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그게 진짜 뭐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시퀀스로 만들고 뭐 이러는 게 뭐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제너러티브 네트워크, 뭐 생성 모델이다. 그것까지는 뭐 좋은데 시퀀스 투 시퀀스도 뭐 사실 생성 모델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애드버서리얼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추가를 해갖고 뭐 적대적인 이제 학습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이제 학습성 이렇게 생성 모델의 이제 수준을 이제 최대한 이제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이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가 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텍스트에서도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네, 그런 그 겐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아이디어나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겐에 기반한 몇몇 그런 어떤 텍스트 쪽에서 적용이 된 그런 좀 최신 논문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이거는 이제 네, 번역에서 네, 뭐 이런 뭐 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여기 뭐 인코더 디코더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입니다. 이게 RNN에서 이게 뭐 I go to school이 들어갔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로 이제 번역을 해내는 이런 어떤 번역 태스크에서 이쪽은 RNN 인코더고 이쪽은 RNN이 이제 디코더로 작용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네, 이 특정 이제 페이퍼에서는 이제 한 게 이거는 참고로 이제 뭐 지금 나온 지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뭐 2, 3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번역 태스크를 할 때는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어텐션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 어텐션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I go to school이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번역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는 뭐 저기 뭐 집에 간다라고 하면 집에라는 단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별로 저희는 정답이 있습니다. 즉 I go to school에 대한 번역된 한글 문장이 있죠. 그래서 그 페어를 가지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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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텐션에서 뭐 그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이제 하던 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틀렸으면 뭔가 이제 슈퍼바이즈를 저희가 거는 거였죠.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논문은 이제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영어 문장 잔뜩과 한글 문장 잔뜩을 주면 얘가 거기서 번역을 좀 스스로 하는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I go to school,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뭔가 크롤링을 해갖고 문장을 저희가 한 10,000개를 뽑아냈고,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뭐 크롤링을 해갖고 뉴스를,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한 10,000개를 뽑아냈습니다. 이거 2개 세트만 모델한테 떡 던져주고, 그러면 얘가 이제 뭔가 번역을 해내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야 이게 될까 싶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도 영어도 모르고 뭐 한글만 아는 사람한테 한글 영어 이렇게 2개 데이터스 던져주라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약간 그런 세팅에서도 좀 이런 번역을 좀 해내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좀 흥미로운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저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요 LADV 여기 있습니다. 이게 Adversarial Loss의 약자가 되고요. 자, 하여튼 네, 가안에서 쓰이는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하는 저런 컨셉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소에서 좀 쓰여서 뭔가 어떤 특정 태스크의 성능들을 좀 이렇게 좀 극대화를 시켜주는, 고도화를 시켜주는 어떤 좀 주된 역할로 좀 많이 여기저기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평점 예측을 좀 코드에 초점을 맞춰서 코드를 저희가 한번 쭉 이렇게 좀 같이 훑어보는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머신러닝, 조금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 아까 말씀드린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뭔지, 아까 또 뭐 예를 들면 나이브 베이즈 클래스파이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또 텍스트에서 또 많이 쓰이던 어떤 간단하지만 굉장히 또 나름대로 성능이 나쁘지 않은 형태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전통적인 머신러닝 그 기법들을 조금 또 같이 배워보면서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코드 중심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간이 있고요. 겐. 그 다음엔 네. 그 다음에 요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 요 태스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쓰이는 어떤 딥러닝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냥 랜덤하게 그냥 뭐 최근에 나온 페이퍼들 그냥 3개를 어떤 기회에 좀 발표할 게 있어갖고 뭐 저희 학생들이 만든 것들을 또 바탕으로 해갖고 또 만든 건데, 이런 논문들을 한번 좀 보는, 꼭 이 논문들이 아니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좀 뭐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그런 논문들을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CNN이 있고요. CNN이 좀 기초적인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CNN,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코드 중심의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요. 그 다음에 GAN, 그 다음엔 저기 QA, 그 다음엔 저기 NLP의 그냥 랜덤 페이퍼들. 네. 일단은 한번 좀 제가 좀 다수결을 한번 좀 제가 한번 좀 그래도 저희 의견을 한번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겐? 네, 겐. 랜덤 페이퍼. 네. 센티멘트. 네. 센티멘트. 겐. 다수결 진짜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좀 아마 의견이 안 나온 거로서 CNN은
좀 커버를 했으면 하시는 분. CNN 다시 한번 한 분. 그럼 대부분 좀 아시는 거죠, CNN. 맞아요, 예, 그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때 예, 뭐 하여튼 기본 CNN 알고 계시면 사실 뭐, 예. 그러면 그다음 예, 최신이요? 최신은 뭐 사실 이런 거죠, 이런 거. 막 어제 나온 논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거. 뭐 2주 됐는데 뭐 예, 예. 네, 그렇죠. 뭔가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서 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예, 그러니까 꼭 이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새롭다. 그러니까 저희가 CNN, RNN 힘들게 배웠고 어텐션 모델도 힘들게 배웠는데 얘네들은 뭐 완전히 뭔가 다른 모델이냐?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기본 모듈인 CNN, RNN 그다음엔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소프트맥스도 당연히 그다음에 뭐 어텐션 그런 것들의 어떤 특정 조합입니다.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갖고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CNN, RNN, 여기 어텐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탄탄하게 좀 돼 있으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뭔가 이해가 되고 읽히고요. 거꾸로 그런 게 좀 약간 그러면 이게 좀 네, 어려워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로는 이거는 그런 아까 좀 흥미로운 그런 세팅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쿼지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 그래갖고요. 저희가 LSTM 열심히 이제 배웠잖아요. IFOG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LSTM은 기본적으로는 좀 이게 패러렐라이즈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가 그 다음 단계에 넘겨줘야 거기서 뭔가 IFOG도 계산하고 셀 히든 스테이트 뭐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도 시퀀셜 하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순서도 그 시퀀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RNN이 이제 느립니다. 한마디로. 패러렐라이즈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CNN을 쓰면 거꾸로 패러렐라이즈는 되는데 CNN은 어떤 픽스드 랭스의 어떤 그 시퀀셜 패턴만 이제 고려하는 게 되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를 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이런 쿼지 리커런트 뉴럴 넷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뉴럴 모듈 넷 이런 것도 또 뭐 흥미로운 게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이거는 거의 초최신의 모델이고요. 이 QA 쪽에서는 좀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한 그래도 2, 3년 정도는 된 모델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뭐 얘도 뭐 결국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런 뭐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이런 QA 태스크에 조금 더 특화된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것도 또 한번 이것도 흥미롭게 좀 배워볼 만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또 QA도 이게 하여튼 좀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져서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고 나중에는 좀 이게 참 네, 좀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좀 복잡해지는 측면도 좀 있긴 한데 뭐 NLP 쪽에서 조금은 더 그냥 단순한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에서 조금은 더 많이 진보된 어떤 그런 모델들을 좀 배우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뭐, 네, 그러면 한번 투표를 좀 해볼까요? 정말? 그러면 이제, 네.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한 명, 한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네, 일곱 분. 그 다음엔 저기 겐 하나, 둘, 셋, 네 분. 그 다음엔 QA는 한번 네? 두 번이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을 허용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허용하자. 허용하지 말자. 네. 다시 한번 허용하자. 허용하지 말자. 이것도 또 한 4대 3 정도로 비등비등. 일단 한 표 더 많은 허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려부터요. 네, 그 네, 센티멘트. 네, 센티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센티멘트로 좀. 그다음에 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럼 뭐 거의 센티멘트겠는데요. 그다음에 QA는 QA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분. 네. 그다음에 어떤 최신 랜덤 페이퍼 세 분. 네. 요거 해야겠네요. 나머지 학교는 저걸로 가시는 거 아니면 순서대로? 아, 네. 나머지 학기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아니 나머지 학기의 나머지요? 아, 네. 학기의 나머지는 뭐 요 순서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뭐 다시 또 조사를 해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업이 한 4번 정도 더 요번 빼고 한 4번 정도 더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거를 뭐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센티멘트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좀 피하고 싶은 건데,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거라. 이 학생, 네? 자신 있는 걸로 하시죠. 근데 저번 네. 학기에 강의 들었던 거는 제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부모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아,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질문. 네. 저희는 저희 2학기부터 들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신 분들도 있죠. 아니라 지난 학기 같은 수업이 내년 학기에 그게 좀 매번 좀 상황이 좀 바뀌어서 제가 어떨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그래요? 교수님이 뭘 하고 저요? 네. 맞습니다. 저야 뭐 그냥 뭐 흥미롭기로는 사실 제가 좀 모르는 이제 구멍이 좀 드러나긴 해도 흥미롭기로는 뭐 사실 좀 최신 논문들을 그래도 전달해드리면 좀 뭐 네, 저도 뭐 좀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흥미가.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것도 또 쉬운 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백그라운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탄탄하게 좀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탁탁탁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좀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이거에서 좀 뭔가 이렇게 되면 좀 그 이유가 좀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막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뭐 그러면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니냐? 저희 말고 또 뭐 필요한 거 더 아니 거의 다 배운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사실 논문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제가 그거보다는 그래도 또 하시고 싶은 거를 좀 좀 제공을 하는 게 그래도 제가 네, 해야 돼. 제 의무 같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최신 논문이요? 아, 네,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교재를 보니까 네, 최신 논문을 소개하시면서 네. 사이클만을 넣으셨더라고요. 겐에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시면 네. 여기 겐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되지 않을까 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은 뭐 좀 시간이 많이 안 남긴 했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겐 관련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래도 간략하게
그다음엔 그 사이클간은 이제 이게 이미지를 이제 순수하게 생성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엔 두 번째로는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변환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생성이 뭐 별게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얼룩말을 저기 뭐 그 갈색말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변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변환이 또 저희가 이미 한 어떤 그 저기 그 영어 문장을 한글로 변환하는 그것도 변환 모델입니다. 그것도 생성 모델이자 변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 생성 모델은요. 그러니까 자연어 쪽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러니까 한글 문장을 한 10,000개를 주고요. 아무거나 네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한글로 된. 네, 그게 이제 순수 생성 모델이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얼굴 이미지 만장을 주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고요. 변환 혹은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네, 이것도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넓은 의미에서 이제 번역이라고 그래서 변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쪽에서 이제 이 변환 과정 자체를 아까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이라는 변환 모델을 이미 그래도 꽤 좀 괜찮아 보이는 변환 모델을 이미 배웠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변환 모델을 좀 더 이렇게 좀 성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형태에서 이제 이런 애드버서리얼 로스가 쓰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좀 옵셔널한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애드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려고 하던 변환 혹은 그 순수 생성을 좀 더 더 정교하고 좀 더 하이 퀄러티로 하고자 하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변환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다양한 세팅에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번역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하는 번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런 이미지를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런 것들을 또 뭔가 네, 표정이나 어떤 성별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형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이거 네. 학생이 또 뭔가 흥미로운 결과라고 이제 보여준 결과 중에 이제 요 김태희 얼굴입니다. 김태희 얼굴. 그래서 이게 이 김태희 얼굴을 이제 찡그린 거, 뭐 웃는 거, 뭐 각각의 감정이 하나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황했을 때의 얼굴 모음 이게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 해당 감정에 해당 그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 겐 기반으로 혹은 저 사이클 겐의 조금은 이제 확장된 버전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또 흥미로운 태스크 중에 하나가 또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흑백의 이미지를 주어서 이제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또 이런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약간은 그 차이가 되고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줘서 나오는 이미지가 컬러의 이미지가 되도록 이제 학습을 저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그렇게 해서 페어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상에서의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요소인데 그 아까 그 번역에서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으로서 뭐 이게 영어 문장 잔뜩, 뭐 한글 문장 잔뜩, 그리고 걔네들의 그 번역된 그 페어가 다 존재하는 이런 세팅을 이제 페어드 세팅 뭐 아니면 뭐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형태 혹은 이걸 패럴렐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평행한 데이터다. 그래서 이 한글 문장은 이 영어 문장과 평행하고 또 이런 거 이런 관계가 다 있을 때가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더 친숙한 세팅이고요. 그래서 그 특정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특정 아웃풋이 나오도록 저희가 슈퍼비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이클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저 얼룩말 이미지가 해당하는 갈색말 이미지가 그러니까 정확한 그 패럴렐한 그 코레스폰딩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인풋 아웃풋 페어. 그러니까 아까의 그 언어에서 보면 그 이 문장이 번역된 게 이 문장이다.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unpaired 된 어떤 상황에서의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보시면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 뭐 번역도 뭐 못할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나온 페이퍼가 예를 들면 아까 그런 페이퍼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면 좀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그런 adversarial loss를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unpaired 된 상황이 요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되게 되고요. 아까 그 김태희 얼굴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한 사람,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는 예를 들면 무표정한 얼굴, 뭐 예를 들면 뭐 웃는 얼굴, 뭐 찡그린 얼굴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게 한 사람 딱 뭔가 앉혀놓고 한번 웃어보세요. 뭐 무표정하게 해보세요. 뭐 찡그리 이렇게 해갖고 뭔가 잡아다가 앉혀놓고 그런 어떤 페어드된 이 사람이 웃었을 땐 이런 표정, 이 사람이 찡그렸을 땐 이런 표정, 이런 페어드된 정보가 없이 그냥 웃는 표정에 대한 데이터를 랜덤하게 그냥 잔뜩 모으고 네, 무표정한 거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게 또 언페어드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언페어드 세팅을 요 애드버서리얼 로스를 통해서 좀 처리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그러게요. 컬러라이제이션은 근데 보통은 이제 페어드 세팅에서 좀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것도 언페어드 세팅으로 뭔가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네. 된 데이터 가지고 웃는 얼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검증을 라벨링을 다시 한번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자동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 애드버서리얼 로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식별자라고 쓰이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웃는 것 같아 100점 얘는 너는 웃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빵점 이렇게 레이블링을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그거를 레이블링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둡니다. 이것도 또 다른 뉴럴넷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좀 헤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뭐 이게 페어드 된 상황은 없어도 최소한 이게 웃는 얼굴에 대한 사진 100장 무표정한 사진 얼굴 100장은 있거든요. 그럼 무표정한 사진을 얘한테 던져주면 얘는 이거는 무표정 사진이야 아니면 웃는 얼굴을 줬으면 이건 웃는 사진 같아. 이거 식별을 얘가 어느 정도 하게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사이클간인데요. 얘가 이제 만든 어떤 이 조랑말 이거는 그러니까 조랑말이 들어왔을 때 얼룩말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얼룩말 이미지 같아 아니면 이거는 조랑말이 아니라 저기 갈색말 이미지 같아 뭐 요거를 식별하도록 얘가 나름대로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생성자 아니면 이 변환하는 애는 변환을 해주는 애는 이 변환하는 아웃풋이 최대한 얘를 속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애드버서리얼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갔을 때 생성한 이런 가짜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얼룩말 조랑말 이미지인데 갈색말 이미지인데 그걸 넣었을 때 얘가 그게 이건 갈색말 같아 보여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얘를 속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학습한 어떻게 보면 그런 레이블링 과정 자체를 뉴럴넷한테 맡긴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 결론을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여튼 뭐 말로 썰 푸는 게 제일 뭐 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좀 그런 정도에서 뭔가 생각을 해갖고 좀 다음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영상 자료 중에서 제가 이 자료가 음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네. 이게요. 혹시 원본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알아본다고 이렇게 뭔가 복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서 이게 제가 일단 다운받아놨는데 나중에 혹시 유튜브 들어가서 음성이 안 나와요? 아마 안 될 거예요. N 플레이어로 받으셨나 봐요. 아니 딴 걸로 받고 엠플레이 넣어서. 그러세요? N 플레이어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게요.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 그 쇼트 코스 온 딥러닝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게 있거든요. LSD.